제28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종단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 인제 하늘내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평화대상 수상자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을 포함해 만해 스님의 평화와 생명 존중 사상을 이 시대에 실천하고 있는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조계종 종정회야, 통도사 방장 중공 성파대종사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8만 대장경과 직지심체 요절 등 한국인쇄출판 문화사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언해불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경북불교문화원이 그 가치를 조명하는 두 번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자들은 언해불서가 훈민정음을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대표 혜성 스님이 점자 불교 성전 4권과 음성도서를 발간했습니다. 점자 불교 성전 불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시각장애 불자들에게 신행의 지팡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8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종단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 인제 하늘내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평화대상 수상자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을 포함해 만해 스님의 평화와 생명 존중 사상을 이 시대에 실천하고 있는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해 축전의 백미, 제28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어제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평화와 사랑, 그리고 소외계층과 나누어왔던 소통과 배려의 정신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쟁과 아픔의 현장에서 만해선사의 평화와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해가고 있는 이 시대 만해선사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올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인류애와 헌신은 세계인들에게 큰 감명과 영감을 주고 있으며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로 빛나고 있습니다. 만해선사의 평화와 생명 정신을 이 시대의 삶의 좌표로 삼아 소통과 배려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는 르완다 폴 카가메 대통령, 공무에 바쁜 대통령을 대신해 주한 르완다 대사관 클로드 간자 1등 참사관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폴 카가메 대통령은 1994년 100일 만에 80만 명이 학살됐던 르완다 내전을 진압하고 용서와 화해의 리더십으로 민심을 수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천대상은 17년째 응급실 근무를 병행하며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병원을 세우고 한국의 119 응급체계를 전수하는 등 국내외 필수 의료 발전에 헌신한 인제대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김은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자 김혜심 원불교 교무는 1995년 에이즈로 고통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실을 접하고 현지에 최초의 원불교 교당을 세워 25년간 교육과 의료봉사로 헌신해 검은 땅의 어머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해 선사님의 여러 업적 그리고 이 독립을 향한 열망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야 할지 보내야 할지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선배, 후배,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오늘 이 상도 아마 함께 해주신 이 모든 분들이 받아야 될 그 상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문예대상은 불자이자 42년간 한국 서정시의 한 축으로 활동해온 김용택 시인과 1994년 귀화 이후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리는 데 일생을 바친 안선재 수사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만해 선생님께서는 시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시를 이겨서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조금이나마 작은 마을에 실천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작가들, 시인들, 주어들 시인들, 소설가들 난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 썼기 때문에 작품 번역했었어요. 5명의 수상자들은 전쟁과 아픔의 현장에서 이 시대 만해선사의 정신을 실천하며 인류 평화와 행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4 만해축전은 소통과 배려를 주제로 오는 10월까지 인제 만해마을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한국인쇄출판 문화사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조계종 종정회야, 통도사 방장 중봉 성파대종사, 주지 현덕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8만 대장경과 직지심체 요절 등 우리나라 인쇄출판 문화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성파대종사는 학술대회를 통해 그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 출판 인쇄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 중심에 불교가 있음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술대회는 한국출판학회장 동원대 북일만 교수의 한국인쇄출판 문화사 연구의 성과와 의의, 동국대 고영섭 교수의 기록물로 본 신라와 고려의 사회문화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언해불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경북불교문화원이 그 가치를 조명하는 두 번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학자들은 언해불서가 훈민정음을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훈민정음 배포를 위해 불교 경전을 한글로 옮긴 언해불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불교문화원이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경상북도 후원으로 조선전기 언해불서의 기록 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두 번째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록 유산 등재를 위해 학술적 조명과 유산적 가치의 공감 확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북불교문화원에서는 이러한 언해불서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언해불서를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합니다. 김무봉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불서 언해본 제작은 한글 창제에 이어 한글 보급과 정착의 관점에서 중요한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다음 해에 석고상절이 간행되고 이후 많은 종류의 불서가 출판된 것이 같은 목적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글자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알려진 것 역시 불서 언해본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자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정착시킬 것인가, 거기에 불서가 이용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불서 번역본이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한글을 널리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오래전부터 문맹률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글자가 널리 알려졌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것은 오로지 불서 언해본 덕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은사주지 동훈스님은 한글 창제 정신은 앞으로 더 많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세계유산 등재에 이번 학술대회가 기반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언해불서의 세계기록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글 창제와 정착에 언해불서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학술적 토대를 마련해 세계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더욱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매년 수많은 불교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시각장애 불자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고 읽고 또 읽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또 한 권의 점자불서가 발간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대표 혜성 스님이 점자불교 성전 4권과 음성도서를 발간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대표 혜성 스님이 시각장애인 불자들을 위해 조계종 종단본 불교성전 점자책 4권과 음성도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연화원 설립 20주년 기념 수어사랑음악회에서 3권을 발표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11일 장애인 전법 중심도량 광림사 연화원에서 열린 정기법회에는 30여 장애인 불자와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가 법사로 참석해 점자 불교성전 4권 발간을 축하했습니다. 법산대종사는 점자책 제작은 장애인의 신행 생활을 독려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혜성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종단을 넘어 불교계 전체에서 축하하고 도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이 불교 성전 점자책이 나온다는 것은 한국 불교에 있어서 대단히 역사적으로 봐도 역경사적인 면에서도 진짜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볼 수 없거나 듣지 못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기도 정진한다면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며 장애인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법산대종사와 혜성스님은 점자 불교성전 4권과 음성도서 CD를 한국시각장애인 불자회 강태봉 회장에게 대표로 전달하며 시각장애인 포교의 역군이 돼주길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이렇게 책 들춰보시고요. 그 방대한 책 우리가 다 기억 못합니다. 그 중에서 한 귀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는 귀절이 있으면 외우시고 늘 그렇게 하시다 보면 참된 불자가 되실 겁니다. 1993년 원심회에서 수화를 배우며 장애인과 첫 인연을 맺고 30여 년 동안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온 혜성스님은 점자책을 읽으며 꾸준히 정진하는 장애인 불자들 자체가 원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불교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며 성전뿐 아니라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불교 서적들에 대한 점자책과 음성도서 제작 계획도 밝혔습니다. 저는 초반기에는 그냥 만들어주는 걸로 끝났는데 그 구절구절 읽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고요. 너무 감동을 했고 더 꾸준히 더 많은 책을 이분들에게 점자로 전달해야 되겠다. 불교 성전뿐이 아니라 뭐 불교계 베스트셀러 서적 같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책을 구입해서 저희가 녹음을 해드리고 점자책을 만들어서 보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신행활동에서 큰 제약을 겪는 장애인 불자들에게 혜성스님의 이런 노력은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가는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성스님께서 법상스님과 함께 이렇게 많이 점자책을 만드는 데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직접 저희가 읽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부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혜성스님은 전국 시각장애인 단체와 학교, 복지관 등의 점자 불교 성전을 보급해 장애인도 얼마든지 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음을 알리고 불교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해인 총림 방장 예경실이 지난 9일 해인사 교구종회에 방장 불신임한 결의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도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예경실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교구종회는 방장 불신임을 의결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안건 채택과 결의 등 회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종언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신임 사유 역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결재기간 수행 대중을 외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화합 승가를 파괴한 데 대한 징계와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림 안정과 화합 승가를 이루는데 대중 스님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백중 6제를 맞아 승보공양과 지역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11일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대한적십사사, 경남지사에 각각 백미 1,000kg,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유기동물보호소에 사료지원비 500만 원 등을 전달해 2020년부터 이어온 우람분절 백중 나눔의 미덕을 실천했습니다. 이어 통도사 유런 스님들에게 공양물과 차를 올리는 승보공양을 진행했습니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정법사 백중기도의 핵심은 승보공양에 있다며 조상과 더불어 나와 인연된 모든 존재에 감사함을 상기하고
선한 과보를 짓는 최고의 실천행으로 승보 공양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사찰의 법회 현장을 찾아가는 BTN 찾아가는 법회가 담양 용화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용화사 대웅전에서 열린 법회는 주지 수진 스님이 법석에 올라 법문을 설했습니다. 스님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부처님을 존경하라며 수행정진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신도들은 법회 후 직접 방송포교 후원, 붓다회에 동참하며 전국의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비구니 종단 보문종 보문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칠석 별별잔치를 열어 전통 풍습을 잇고 칠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난 9일 성북천 바람마당교에서 펼쳐진 행사에는 보문사 주지 인태스님, 대한불교 보문원 이사장 선화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스님, 성북구 사업연합회 회장 원경스님을 비롯해 성북구민과 다문화가정 등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인태스님은 견우직녀의 소중한 인연이 이어지듯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축제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다문화 칠석 음식 나눔으로 시작된 행사는 작법무, 화청, 청춘 연극제, 소원 유등제, 전통 불교 낙화놀이 등이 펼쳐졌으며 동참한 시민들은 전통문화 체험에 잠시 무더위를 잊었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여름 햇살에 건강을 실은 사찰 음식을 주제로 2024 용화사 사찰 음식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용화사는 지난 10일 지역 불자와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초청해 사찰 음식 시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용화사 연수원장 지장스님은 사찰 음식은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약으로서 먹는다고 설명하며 오신채를 쓰지 않는 사찰 음식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용화사는 오는 18일 오후 12시부터 제2차 사찰 음식 시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행복선언이 금강경 천일기도 300일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1일 천일기도 300일을 맞아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 행복선언 주지 윤광스님은 쉼없는 정진으로 천일 회향 순간까지 기도 정진을 이어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지난 10월 입지한 행복선언 금강경 천일기도는 영천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 입제법문을 시작으로 월정사 교무국장 자연스님,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님,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스님에 이어 오는 11월 24일 400일차에 BTN 소나무 진행자 광훈스님 초청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BTN 뉴스는 내일도 잘 준비해서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